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산의 이순남입니다. 3월 19일 아우디는 Q6 e-tron을 발표하고 이틀 후 BMW는 내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인 iX3의 차기 모델이 될 노이 클래스 X의 컨셉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Q6 e-tron의 상품 특징과 소프트웨어 성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테슬라나 니오 등 현재의 중국차나 1년 후 생산이 예정된 BMW의 차기 iX3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아우디 그룹의 작년 자동차 판매는 BMW, 벤츠와는 아직도 차이가 나고 있고 오히려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로부터 거의 턱 밑까지 추격당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우디는 가장 먼저 전동화를 선언했지만 전기차 판매 대수나 전년비 성장률 면에서도 열세한 상황입니다. 단지 이들과 브랜드 파워 차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들 3사의 전기차 개발 노선 차이와 이 전략 실행 과정에서 그 차이가 났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에바는 중대형차 용도로 전기차 우선 플랫폼 MMA는 중소형 차량의 차기 모델 용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MB.OS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고 장시간 걸린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목표 시점을 차량 기본 플랫폼 개발 시점과 분리하여 25년 이후로 분리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BMW도 25년 이후 양산 차량은 노이 클래스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한다는 장기 전략하에 iX를 제외하고는 내연기관 파생 플랫폼으로 공격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아우디는 전기차 전용 PP 플랫폼과 E3 1.2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동시에 22년에 개발하여 경쟁사를 앞서겠다는 목표로 강하게 추진했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면서 적기에 신차를 론칭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3사 중 아우디는 18년 Q8 e-tron을 먼저 개발하고 21년 e-tron GT와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을 적용한 Q4 e-tron을 론칭했지만 이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22년, 23년 신차가 없게 되면서 벤츠와 BMW와의 제품 라인업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아우디는 동급 세그먼트의 스포티 해치백 스타일을 스포츠백으로 추가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지만 경쟁하는 세그먼트를 다 커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우디의 Q6 e-tron은 Q4 e-tron과 Q e-tron 사이의 미드사이즈 SUV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경쟁차로는 세그먼트 내 최강자인 테슬라의 모델 Y, BMW의 iX3가 있고 제네시스의 GV70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PP 플랫폼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와 포르쉐의 B에서 D 세그먼트의 승용과 SUV 전기차를 커버합니다. 배터리, 모터 등 전장계에는 현대차가 먼저 도입했던 800V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배터리는 Q8 e-tron에 탑재된 프리즈마 셀 대비 사이즈를 증대하여 셀 및 모듈 수를 축소하면서 배터리 탑재 공간을 작게 할 수 있었고 15%의 경량화도 실현했습니다. NMC의 8대 1대1의 새로운 구성으로 배터리 에너지 밀도도 30%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동 엑셀은 미래 트렌드가 되고 있는 X-in-1 타입이 아닌 전형적인 모터, 감속기, 인버터 구성의 3-in-1 구성입니다. 헝가리에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1세대 대비 20% 경량화를 실현하였고 모터의 오일 냉각 등을 통하여 파워 투 웨이트 레이시오를 60%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속거리, 전비, 충전 시간에서 향상은 있었지만 요즘 출시되는 중국의 전기차와 비교하면 큰 세일즈 포인트는 없어 보입니다. BMW도 차기 iX3의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변경하여 에너지 밀도와 항속거리를 늘렸습니다. 또한 테슬라 모델 Y처럼 셀-투-바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전비와 제조원가 측면에서 Q6 e-tron이 약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우디의 DNA는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꽈트로 기술과 매트릭스 헤드램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6 e-tron의 외관 특징은 이번에도 여전히 앞뒤 램프의 디자인과 기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2세대 디지털 OLED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지털 OLED 리어 램프는 추돌 경부, 이머전시 콜, 급제동 등의 여러가지 기능과 연동하여 표정을 변화시키면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표정을 연출하는 프론트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함께 신세대 라이트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실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조수석 동승자 전용으로 설정한 점입니다. 아우디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기술 트렌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시보드에는 아우디가 디지털 스테이지라 부르는 세 가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MMI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11.9인치 아우디의 버추얼 칵빛과 14.5인치 MMI 터치 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조수석 측의 독립형 10.9인치 MMI 디스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방해 없이 영화 등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옵션으로 설정된 AR HUD는 운전자 앞에 있는 유리창에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고도한 투영 시스템을 갖춘 확장 현실 기능으로 차량 전방 최대 200m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BMW는 1년 후 런칭 예정인 차기 iX3에 파노라믹 비전이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을 탑재합니다. 앞유리의 주행정보, 내비게이션 안내 및 수신 알림을 전달하는 보조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는 기능과 비교해보면 이 부분은 BMW가 좀 더 소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으로 진화되었을까요? 폭스바겐 그룹은 장기 전략을 수립할 당시 앞으로 디지털 관련 서비스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카리아드라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단계별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E3 2.0이라는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24년에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인 E3 1.0이 ID 시리즈에 탑재되었지만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단계인 E3 1.2는 개발 문제로 당초 목표보다 2년 늦게 개발하여 이번에 적용된 것입니다. SDV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집을 지을 때 기초 토대 같은 존재의 이론적 디지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OTA 기능 실현으로 SDV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전자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구성, 설계 사상, 설계 방법을 의미하며 자동차에 탑재된 ECU, 센서, 액추에이터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조로 정의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조는 서로 다른 전자 제어 장치에 서로 다른 표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코드를 제공하는 많은 서로 다른 부품 업체가 공급하다 보니 OEM의 입장에서는 특정 기능의 경험을 제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도한 주행 성능과 운전 지원 시스템을 추가하다 보니 각각의 ECU를 연결하는 와이어 하네스가 스파게티 상태처럼 복잡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념을 분산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오래된 호텔을 허물어 아주 멋있게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 호텔 옆에 계속 증축하여 본관, 신관, 별관, 특별관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 이 차량에는 100개 정도의 ECU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령하는 소프트웨어의 스텝스는 비행기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은 1억 행 정도가 되다 보니 업체들은 이렇게 복잡해지는 ECU의 연결을 간소화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산형에서 도메인형, 존형의 중앙 집중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9년 자사 차량에 HW3.0이라는 차량 컴퓨터를 탑재하여 중앙 집중식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했습니다. 대시보드 내 조수석 측에 탑재된 HW3.0 컴퓨터는 자율운전 ECU와 미디어 컨트롤 유닛 2매의 기판을 내장하고 있는데 자율운전 인포테인먼트 기능 제어는 이 두 가지 ECU가 실행합니다. 기타 차량 제어는 3개의 바디 컨트롤로 실행하는 구조로 합계 5개의 ECU만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Q6 e-tron에는 새롭게 개발된 이 전기전자 아키텍처 버전 1.2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아키텍처는 인포테인먼트 및 주행 기능부터 이후 진화 단계의 반자율 주행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5개의 고성능 컴퓨터를 갖춘 새로운 도메인 컴퓨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기능은 도메인에 따라 각 컴퓨터에 할당됩니다. HCP1은 구동 시스템과 서스펜션, 종방향 및 횡방향의 다이내믹스를 담당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HCP2가 제어합니다. 모든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HCP3의 조명 제어, 에어컨 및 시트 조정과 같은 편의 기능은 HCP4에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CP5는 도메인 컴퓨터 간의 중앙 내부 네트워킹을 관리하고 차량과 외부 디지털 세계 간의 연결을 설정합니다. E3 1.2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외에도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자 플랫폼의 기본 틀은 잘 구축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아우디 발표 내용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앞뒤 라이트의 여러 기능 정도로 아직은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력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E3 2.0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폭스바겐.OS 개발 시점을 당초 24년에서 28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샤오펑의 기술, 아우디는 상해기차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전략으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Q6 e-tron은 멋지고 운전하는데 즐거운 차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중국 업체들이 도심 내 핸스프리 운전 기술이나 벤츠 BMW의 레벨 3 기술도 없고 테슬라의 FSD와 같은 기술 발표도 없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차를 상대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차기 iX3와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